네, 안녕하십니까. 연율입니다. 홍콩 하면 이 아파트, 고밀도 아파트로 유명하죠. 한 2평, 3평 되는 아파트에 가족들이 2명, 3명씩 살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보여드린 그 사진, 이 사진이 이제 독일 사진작가 마이클 울프가 이제 11년간에 그쳐 찍어가지고 2006년도에 완성한 밀도의 건축이라는 사진 작품입니다. 이 사진 보면 홍콩의 고층 아파트를 촬영한 사진인데 정말 이건 이거 어떻게 사람이 살 수가 있나. 그야말로 닭장이다. 이런 생각이 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홍콩 주거난은 세계적으로 악명이 높죠. 도시 면적에 비해서 이제 인구 밀도가 높아가지고 협소한 주거 공간, 그리고 고층 아파트가 빡빡하게 들어서 있고, 원래 땅이 좁으니까 건물은 높게 질 수밖에 없고, 주거 면적은 또 작게 됩니다. 홍콩 당국이 이제 그렇게 또 작은 평수의 고층 아파트를 지어서 직접 분양하기도 했습니다. 이 나노 플랫이라는 용어가 생겼는데, 이게 이제 그야말로 나노죠. 나노는 아주 적은 숫자로 수렴하는 거 아닙니까? 나노 플랫은 2013년에서 2017년 8배 늘어나는, 크게 늘어나고 있는데, 대부분 침실이나 화장실에 창문이 없거나 부엌에 분리되지 않습니다. 그럼 빡빡한 데죠. 그래서 사우스 모닝, 차이나 모닝 포스트에 따르면 2018년 분양한 가장 작은 아파트는 11.42평방미터, 3.45평이었습니다. 코로나 사태에 따른 경기 침체로 이제 12.82, 24.06평방미터, 그러니까 3.87, 7.27평짜리 초소형 아파트 인기는 여전하다고 합니다. 편차가 크지만은 그것도 평당 1억 이상을 호가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래가지고 홍콩 당국에서도 이제 7.9평 이상으로 지어야 한다고 규정을 마련했는데, 그건 쉽게 지켜지지가 않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야말로 홍콩은 닭장입니다. 닭장이고, 거기에 이제 일부 언론에 한 걸 보면, 홍콩 아파트 1.8평짜리에 젊은 친구 어머니하고 같이 산다, 이런 사진도 나오고 했는데, 문제는 우리나라에도 이 용적률이 500%가 넘는 고밀도 아파트가 속속 등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취임하면서 우리나라도 용적률 500% 넘는 그런 아파트를 승인하겠다. 그렇게 지금 공약을 내세웠는데, 특히 이 용적률이 500%뿐만 아니라 거의 1000%에 가까운 그야말로 닭장 아파트가 전국에서 최강의 그런 용적률을 자랑하는 949% 닭장 아파트가 부산에 있습니다. 그게 동래구 온천동 동래 3차 SK뷰 아파트인데, 이건 그야말로 홍콩 아파트를 연상케 하는 닭장 아파트로 좀 꼽히고 있습니다. 이걸 글쎄, 저는 가보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이야기는 제가 들었습니다. 들어가지고 이걸 이제 작년 2월에 준공해가지고 분양해 준공을 했는데 999가구입니다. 가운데 용적률이 무려 949%에 달합니다. 건폐율도 49%나 됩니다. 이거는 이 단지는 상업지역에 지은 주상복합 단지라서 거의 100%까지 용적률이 적용됩니다. 제가 표로 이제 용적률, 하고 이제 그런 적용되는 길 내놨습니다. 그럼 참고로 하시고. 이제 입주민들은 이제 상당히 일부 불만도 있습니다만은 또 괜찮다. 지하철 가깝고 상권도 좋다. 이렇게 하지만은 사실은 저층에 있는 아파트들은 이 커튼이 없으면 사생활 보장은 불가능합니다. 네티즌들은 이제 따닥따닥 이런 아파트들 대해가지고 어떻게 사나? 너무 힘들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사실은 제가 일전에 영상으로 보내드린 이진 베이시티 송도, 거기도 50cm 떼어가지고 69층 아파트 합에 50층을 떼어가지고 38층 아파트 건물이 들어서는 그런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현상을 제가 보도를 해드렸는데, 이건 단지 전체, 이 아파트는 단지 전체가 이렇게 닭장입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이제 화제가 된 것은 다름이 아니라 지금 부동산 커뮤니티에 이 아파트 84평방미터, 제곱국민평형이죠.를 얼마에 판다고 지금 나와 있습니까? 이거를 7억 1천만 원에 이제 등록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파트를 7억 1천만 원에 팔겠다는 거죠.
여러분 같으면 이 아파트를 7억 1천만 원에 사겠습니까? 84평방미터 33평짜리인데. 근데 이 이제 국토부 실거래가 공시 시스템에서는 이게 1년 사이에 거래가가 4억에서 최고 6억 3천이었고, 지난 11일, 그러니까 12월 11일에 84평방미터 A형이 4억 4천만 원에 팔렸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뭐, 7억에 이제 등록이 되었으니까, 뭐 대단한 거죠. 뭐 어떤 아파트인지 이제 우리가 한번 가볼 수가 있으면 좋겠지만은, 어쨌든 간 등록이 되었습니다. 등록이 돼가지고 팔겠다 나왔는데, 이 SK뷰는 아파트 7개 동, 999세대, 오피스텔 한동, 1444세대, 이루어진 주상복합 아파트인데, 2011년 12월 본격적으로 입주가 돼가지고, 그러니까 신축이죠. 한 2년밖에 안 됐죠. 2년밖에 안 된 아주 신축입니다. 부산 지하철 1호선 명륜역을 걸어서 갈 수 있는, 그런 아주 역세권입니다. 그렇지만 용적률은 94%입니다. 949%입니다. 실제로 지금 우리 국내에서는 가장 오랫동안 닭장 아파트라고 불린 것은 송파구 문정동, 송파 하이비오 프루지오 599%입니다. 경기 용인시 수지구 승복동, 롯데캐슬 골드타운 568%. 야, 참, 기가 찬 거죠. 용적률이라는 건 이제 전체 대지 면적 대비 건물 연 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을 이제 퍼센트로 환산한 겁니다. 환산한 건데, 통상 용적률이 높고 건물 간 거리가 좁으면 답답한 느낌을 주죠. 이게 줄 수밖에 없게 돼 있는 거죠. 돼 있는데, 이거 정말 용적률은 전체 대지 면적 대비 건물 연 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을 이제 나누는 숫자다,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이 건폐율은 토지 위에 건축물을 얼마나 옆으로 넓게 건물을 지을 수 있다는 개념이고, 용적률은 얼마나 위로 지을 수 있는 거냐 하는 그런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뭐 용적률 이런 걸 쭉 봐야 되는데, 서울 같은 경우는 이제 아파트 평균 용적률은 점점 늘어나가지고 80년대는 200%가 안 됐습니다. 한 190%. 사실 저도 생각할 때 용적률 200%로 가면 와, 높게 올라가는구나, 빡빡하구나 이런 느낌을 가졌는데, 그게 금세 늘어서 1990년대는 250%대 퍼센트, 그리고 2000년대 들어와서는 221%, 그리고 2011년은 200% 순입니다. 정도입니다. 그리고 2020년도에 들어와서 500% 안팎의 고밀도가 추진되고 있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들어와서 이제 이번엔 확 높이겠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죠. 하고 있는데, 야, 정말 이 동네 3차 SK뷰 주상복합 아파트를 해가지고 1000% 가까이 짓긴 지었습니다만은, 야, 이 동과 동 사이가 너무 좁아가지고 이게 과연 살 수가 있을까? 채광이나 통풍이 될까? 그러니까 이게 너무 좁으면 겨울에 난방비 부담이 높아지고, 여름에는 습한 내부 때문에 제습 효과가 없어지고, 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살 수가 없는데, 이 아파트는 사실은 뭐 평당 국민 평형을 7억에 팔겠다고 내놨는데, 야, 이게 정말 될까? 동네 3차 SK뷰는 용적률 949%, 건폐율 49%, 뭐 이렇게 허가가 났는데, 정말 좀 심하다는 생각이 좀 들지 않습니까? 이거 어떻게 삽니까? 이래가지고. 저도 사실은 이 이야기를 처음 들었습니다. 처음 들었고, 일부 이제 언론에서 좀 나기도 나고 했는데, 949% 용적률. 야, 참 대단하다. 원래 이게 뭐 상업지역의 주상복합은 1000%까지 이제 가능합니다. 아파트는 어느 정도 규제가 있지만은 주상복합은 규제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이제 그렇게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거고, 뭐 그렇게 또 허가가 납니다. 허가가 나고 하니까 아파트하고 주상복합을 다르지 않습니까? 다르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허가가 나는데, 그래도 좀 너무 심하게 좀 이렇게 가는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949%의 이 용적률의 SK뷰 3차 단지 국민평이 7억 1천만 원에 나왔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이 아파트를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그냥 뭐 그렇게 보고 계시겠습니까? 뭐 보고 있다기보다는 그렇게 나왔으니까 살만한 분은 또 살 수 있겠죠. 살 수 있겠고, 또 뭐 거기에 닭장 아파트를 좋아하는 분은 또 선호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은 저는 좀 아니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놀라울 따름입니다. 이상입니다.